토트넘 선수 중에 대륙별 대회에 출전 중인 선수는 벤탄쿠르, 로메로, 반더벤, 로셀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트넘에는 잉글랜드 국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벤탄쿠르는 레알 마드리드 주전 발베르데와 파리 생제르맹 주전 우가르테에 밀려서 주전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교체 출전으로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볼리비아전에서도 골맛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는 3전 전승을 달리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됐음에도 우루과이의 승리를 예상하는 팬들도 상당합니다. 최소한 5대5의 싸움이고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빠지면서 힘을 잃었고 겨우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파 2연패를 정조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무실점으로 3전 전승으로 8강에 올랐는데 상대가 에콰도르입니다. 로메로는 아르헨티나의 핵심 센터백인데 첫 두 경기는 선발 출전했고 이미 2승을 하면서 여유가 있던 아르헨티나는 3차전에서 로메로를 쉬게 해줬습니다. 로메로는 이미 코파 월드컵 우승을 들어본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벤탄쿠르와 로메로가 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2024에는 토트넘 선수 중에 반더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더벤은 네덜란드 국가대표인데 우선 냉정하게 주전 센터백은 아닙니다. 인터밀란의 더프레이, 맨시티의 아케와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주전이더라고요. 반더벤은 후반 뒤늦게 교체를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 차원이 다른 스피드와 패스를 보여주면서 토트넘 커뮤니티에도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네덜란드가 8강에 진출하기 직전 상대했던 팀이 조 1위 돌풍을 일으킨 루마니아였고 루마니아의 핵심 센터백이 드라구시다 보니까 이 둘의 맞대결이 성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시는 수비 중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추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외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드라구시는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게 패배하면서 짐을 싸게 되었죠. 네덜란드는 8강에서 튀르키예와 붙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승리를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대인 호이베르는 독일전에서 패배하면서 짐을 싸게 되었고 해외 매체들은 토트넘을 떠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괜히 어색해지지 않게 한국 오기 전에 깔끔하게 떠났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 케인은 투어를 거의 다 치렀습니다. 당시 호주, 방콕,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는데 엔지 감독 하에 변화된 전술의 케인은 모두 선발 출전했었죠. 홈에서 샤흐타르와의 친선전에서도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설이 나오곤 있지만 거의 잔류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팬들에게 장난치는 것 같은 흐름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시즌 시작 일주일 전에 긴급 속보로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했다고 나와버렸죠. 토트넘은 항상 그래요. 뭐 예상대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호이베르는 지난 시즌에도 이미 떠나고 싶어 했는데 한 시즌 통째로 조커가 되면서 아마 선수 생활 처음으로 가장 많이 쉰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체력 보충됐죠 뭐. 토트넘은 유로 결승이 끝난 후에 곧바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하츠라는 팀과의 친선전이 있고 이어서 QPR과의 친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일본에서 한 경기, 한국에서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빗셀 고베와의 경기고 한국에서는 팀 K리그 뮌헨과의 대결입니다. 뮌헨은 프리시즌에 두 경기를 모두 토트넘과 붙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한 경기, 런던에서 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민재는 푹 쉬고 있네요. 손흥민은 조기 축구에서라도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민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김민재와 콤비를 이룰 줄 알았던 데리우트는 맨유 이적이 거의 확정인 듯 합니다.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줄 알았는데 맨유 구단주가 데리우트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맨유가 1년 전에 김민재를 원했던 만큼 차라리 김민재를 데려가 줬으면 했는데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원했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이적료로 밀당을 했던 팔리냐가 뮌헨으로 이적이 더욱 확실시되면서 김민재의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팔리냐는 800억이 넘는 이적료로 뮌헨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키가 190cm,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에 꼭 필요했던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에 팔리냐 같은 선수가 필요했는데 토트넘은 팔리냐 같은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치 그레이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오른쪽 풀백을 봐야 했고, 토트넘은 에메르송의 이적이 확실시되다 보니까 아치 그레이 영입으로 포로를 보조할 풀백을 활용하려다 보다 했지만 완전 틀린 예상은 아닌데, 최근 호스퍼 HQ에서는 아치 그레이 영입으로 위기를 겪을 4명의 선수를 소개했는데 비수마, 사르, 호이베르, 스킵이었습니다. 모두 미드필더였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왜 토트넘이 그레이에게 4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라는 것을 부각시켰고, 18살 나이에도 챔피언십에서 44경기를 뛰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것 자체가 그의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걸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를 선택하면 출전 시간은 더 많이 부여되겠지만 브렌트포드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큰 도전이라서 선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려고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와 오른쪽 풀백의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레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레이는 임대를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레이 같은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어린 나이다 보니 더 높은 클럽에 소속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밀리는 것이 당연해서 적은 출전 기회라도 얻으려는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팀이 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호이베르 보세요. 그레이보다 싼 선수인데 우승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주전에서 밀리니까 곧바로 이적을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헛발질들이 나오는 거죠. 어린 선수들은 기회를 잃게 되어도 간절함으로 동기부여를 찾고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로 그렇게 리빌딩을 하면서 팀이 발전하고 우승까지 이르게 되죠. 아치 그레이는 잉글랜드 역사상 18세 나이에 가장 비싼 몸값이 된 선수가 됐더라고요. 아치 그레이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한 것을 보면 매우 당찹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적합하고 이 팀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마치 준비한 멘트인 듯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특히 체력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치 그레이 영입으로 가장 입지가 곤란해진 선수는 아마도 스킵이겠죠. 스킵이 왼쪽 풀백을 보긴 했지만 왼쪽 풀백은 왼발이 적합하다고 봐야 하고, 스킵도 점점 나이가 차고 있는 만큼 출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벤타쿠르까지 거의 100%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는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를 떠나고 점점 윙크스의 길을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토트넘은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영입이 남아있는데 혹 모르죠. 이것도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선수로 영입하려고 할지. 실제로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딱 들어맞습니다. 바로 98년생 에제입니다. 로셀소의 이적도 유력한 상황에서 유로파리그까지 병행하려면 메디슨과 바톤 터치할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엔지 감독 임기 동안을 전제해도 에제는 30살이 됩니다.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에제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도 드리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미 경기 중에 윙어 역할도 자주 보여줬고, 드리블 능력이 쿠두스, 도쿠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시켰습니다. 최근 TPR에서는 토트넘이 챔스를 못 나가서 거절했다는 기사도 있지만 팀토크에서는 토트넘 이적이 매우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토니와 에제까지만 온다면 매우 강해진 토트넘이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라이커의 토니, 히샬리송, 손흥민, 왼쪽 윙어의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오른쪽 윙어의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손흥민, 공격형 미드필더의 에제, 메디슨, 클루셉스키, 중앙 미드필더의 벤탄쿠르, 사르, 수비형 미드필더의 비수마, 그레이, 센터백의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오른쪽 풀백의 포로, 그레이, 왼쪽 풀백의 우도기, 벤 데이비스, 반더벤. 오른쪽 윙어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약해 보이긴 한데 그레이가 라이스처럼 활약해버리면 토트넘 충분히 우승 가능한 레벨이 됩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도 포지션에 약점이 있거든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과도 꿀리지 않습니다. 토니와 에제 모두 유로 2024 출전 중이라서 이들의 영입 소식은 7월 20일 이후에 알게 될 듯 합니다. 그때까진 잉글랜드, 포르투갈 응원해 보려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